강릉 펜션 사고로 치료를 받던 학생 2명이 추가로 퇴원한 데 이어 원주 기독병원에 입원해 있는 학생들도 상태가 좋아지고 있습니다. 강릉 펜션 사고 이후 처음으로 관계기관들이 농어촌 민박들을 대상으로 합동 안전점검을 벌였습니다. 동계올림픽은 성공적으로 치렀지만 경기장 시설과 가리왕산 등의 활용 문제는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국내 석탄 화력발전소의 석탄 연소 과정에서 발생하는 석탄회는 연간 1,000만 톤에 달해 발전소마다 재활용 방안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강릉 펜션 사고로 강릉 아산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학생 2명이 오늘 추가로 퇴원했습니다. 원주 기독병원에 입원해 있는 학생들도 상태가 빠르게 호전되고 있습니다. 이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릉 아산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학생 2명이 퇴원했습니다. 사고 직후 강릉 아산병원으로 옮겨져 고압 산소 치료를 지속적으로 받은 끝에 정상 수준으로 회복된 겁니다. 이로써 펜션 사고로 다친 학생 7명 가운데 3명이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지난 토요일 일반 병실로 이동한 1명도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어 조만간 퇴원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가보행은 조금 힘든 상태입니다. 하지만 근육 손상이 호전되면 아마 이번 주 중으로도 퇴원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중환자실에 있던 다른 1명도 보호자를 알아볼 정도로 의식을 회복해 일반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원주로 이송된 2명도 상태가 빠르게 좋아지고 있습니다. 치료를 받는 2명 가운데 1명은 의식이 완전히 회복돼 일반 병실로 옮겨졌고 중환자실에 있는 나머지 1명도 호전되고 있습니다. 의식 상태는 현재 소리에 대해서는 분명한 반응을 보이고 있고 제가 말로 지시하는 것들에 대해서 일부 수행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사고 원인을 수사 중인 경찰은 보일러 설치와 점검, 관리 과정에 전반적인 문제가 있다고 보고 일부 참고인을 피의자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용입니다. 강릉 펜션 사고로 농어촌 민박과 펜션의 안전에 대한 걱정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사고 이후 처음으로 농어촌 민박에 대한 민관 합동 안전점검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용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소방관이 단독 화재 감지기를 점검합니다. 전문가들은 전기시설과 함께 위생까지 꼼꼼하게 살핍니다. 강릉 펜션 가스 사고와 연말연시를 맞아 민관 합동으로 농어촌 민박 점검에 들어갔습니다. 소방시설은 소방서 공무원이, 전기안전공사에서는 전기 부분, 그다음에 가스안전공사에서는 가스의 전문 분야니까 그쪽으로 하고 저희는 이제 위생 파트 쪽에. 농어촌 민박 629개를 대상으로 가스와 소방, 전기와 위생 등 집중 점검을 시작했습니다. 민박이나 펜션 주인들은 예전과는 달라진 점검에 놀라고 있습니다. 안전공사에서 나오는 건 처음이고 병정에서도 그냥 여직원들만 나와갖고 잠깐 이렇게 간단하게 봤는데 이렇게 소화기까지 일일이 본 적은 없었어요. 하지만 가스안전공사는 합동 점검에서 빠져 자체적으로 200여 곳의 조사를 끝냈습니다. 계획은 일단은 저희 자체적으로만 하는 거고 강릉시도 강릉시대로 움직여야 하고 저희도 저희대로 움직여야 하다 보니까 같이 이제 다니다 보면 좀 시간이 소요가 많고 그러거든요. 강릉시는 이번 점검이 가스 중독 사고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지만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안전점검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이용철입니다. MBC 강원 영동은 오늘부터 2018년을 정리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첫 순서로 평창 동계올림픽에 관한 소식입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은 남북 정상회담의 물꼬를 터 성공적이란 평가를 받았지만 올림픽 유산 활용 문제 등은 아직 과제로 남았습니다. 이재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2018년 2월 9일 대한민국 최초 아시아 세 번째 동계올림픽이 평창에서 시작됐습니다. 남북 선수단은 한반도기를 들고 동시 입장하며 통일의 의지를 전달했습니다. 여자 아이스하키 팀은 남북 단일팀으로 구성돼 승패를 떠난 감동을 전 세계에 선사했습니다. 남북 응원단 역시 하나가 돼 서로를 응원하며 한반도의 평화의 씨앗을 심었습니다.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과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은 개막식부터 참석해 대회장 곳곳에서 우리 정부 측 인사를 만나 꽁꽁 얼어붙었던 남북관계에 따스한 바람을 불어넣었습니다. 동계올림픽에서 시작된 남북 평화 무드는 결국 4월의 남북 정상회담으로 이어졌고 북미 정상회담, 남북 정상 간 2차, 3차 회담으로 한반도에서 핵전쟁 위험을 걷어냈습니다. 스켈레톤 윤성빈 선수는 압도적인 경기력으로 올림픽에서 아시아 최초 금메달을 따내며 동계 종목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습니다. 국민 언니를 탄생시킨 컬링 경기는 비인기 종목에 대한 관심까지 견인하며 평창 동계올림픽의 영웅으로 우뚝 섰습니다. 대회는 성공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대회 다음이었습니다. 올림픽 사후 시설 관리에 추가 지원을 하지 못하겠다는 정부와 지원을 요구하는 강원도 간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강릉 스피드 스케이트장 등 대회에 사용된 세계 경기장 운영비 수십억 원은 결국 강원도 부담으로 돌아왔습니다. 정선 알파인 스키장은 내년이 되면 불법 시설물이 될 처지에 놓였습니다. 내년 올림픽 1주년 기념 행사를 평창에서 하느냐 강릉에서 하느냐를 두고 지역 간 갈등도 심해지고 있습니다. 강원도의 오랜 꿈이었던 평창 동계올림픽. 대회는 성공했지만 대회 뒤 나타난 올림픽 유산 활용 문제는 아직까지 제대로 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해결책이 나오지 않으면 대회 성공은 빛이 바랄 수밖에 없습니다. 벌써 1년이 다 돼가는 평창 동계올림픽. 성공올림픽 이름을 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는 제기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지에 달렸습니다. MBC 뉴스 이재규입니다. 국내 석탄 화력발전소의 석탄 연소 과정에서 발생하는 석탄회는 연간 1,000만 톤에 이를 것으로 추정됩니다. 발전소마다 석탄회 매립 대신 재활용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배연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2016년 12월부터 상업 발전을 시작한 한국남부발전 삼척발전본부에서 빠져나온 차량이 짐을 가득 싣고 남쪽으로 달립니다. 경상북도 울진의 한 공터에 도착해 굵은 모래처럼 보이는 골재를 쏟아붓습니다. 흙쌓기 성토형으로 실어나른 골재 더미가 곳곳에 쌓여 있습니다. 발전소에서 석탄을 연료로 태우고 나온 석탄회로 만든 재활용 경량골재입니다. 국가 표준 규격에 못 미쳐 골재로 사용하지 못하고 성토형으로 반출됐습니다. 취재진이 토양 오염 여부를 조사해봤더니 기준 이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불소와 염화물 등 일부 성분의 함유량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지금 플라이시에 나온 불소의 경우가 높은 곳이 약 한 368 정도 나오지 않습니까? 제일 높은 지역이. 이걸 보면 우리나라 토양환경기준법의 1, 2지역의 약 92.3%에 달하는 값입니다. 이 정도 값이 있다는 것은 차후에 토양오염 및 지하수오염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삼척발전본부에서는 석탄의 재활용 설비를 갖추고 시멘트 혼화재와 콘크리트 생산용으로 주로 쓰이는 경량 골재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생산 제품을 판매할 마땅한 수요처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오히려 돈을 주고 석탄의 재활용 제품을 성토와 복토용으로 대부분 반출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운송거리가 멀다 보니까 주로 이제 그런 기존의 화력발전소들이 서해안이나 남해안에 집중돼 있었잖아요. 그런 데에 비해서 이제 운송비가 워낙 많이 들다 보니까 그 운송비 일부를 이제 저희가 지원해주는 형태로 해서 지금 처리를 하고 있는 거죠. 석탄의 재활용 제품을 생산할 때 비용이 들고 내다 팔 곳은 없어 돈을 주고 처리해야 하는 이해하기 힘든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배연환입니다. 동해안 네트워크 시간입니다. 강원도와 경상북도는 동해안 지역에 본부를 두고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내년도 정부 예산 가운데 동해안 미래 먹거리 산업 예산을 상당 부분 확보했는데 환동해 지역 본부가 큰 역할을 했습니다. 포항문화방송 이규설 기자입니다. 포항에서 개발 중인 수중 로봇입니다. 바다 밑을 파헤쳐 해저 케이블을 매설하는 게 주요 임무입니다. 수중 로봇 등 해양 장비를 배에 싣고 먼 바다로 나가 실제 성능을 평가하는 테스트베드 구축 예산 110억 원이
내년 국비 예산에 전액 반영됐습니다. 시험평가선을 구축하여 실제 바다에 나가 해양 장비를 실험하는 선박입니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해양 장비 개발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해수부의 R&D 예산 가운데 절반 가까이를 경북이 가져왔는데 처음엔 10억 원도 주지 않겠다는 주무부서를 끈질기게 설득한 끝에 예산 확보에 성공했습니다. 영덕 해상풍력 실증단지 개발 사업도 5개 지자체가 경쟁한 끝에 경북이 국비 40억 원을 확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보급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는 상황이라 실증 사업이 성공하면 대규모 민자풍력단지 조성이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한수원이나 한국전력기술원 등과 같이 협력해서 이 기관을 따게 됐고요. 또 지리적으로는 영덕이 전국에서 가장 바람이 잘 부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이 밖에도 세포막 단백질 연구소 설립 10억 원, 수중 건설 로봇 실용화 사업 20억 원, 인조흑연 원천 기술 개발 38억 원 등 지역 신규 사업이 정부 예산에 최종 반영돼 어려운 지역 사정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세포막 단백질 연구소 설립 사업은 앞으로 신약 개발 분야에 획기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되고 인조흑연 원천 기술 개발은 지역의 2차 전지 산업 성장에 핵심 사업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비가 뒷받침되는 상황에서 연구 개발이 진행되면 관련 기업이 지역에 둥지를 트게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고용 창출이 기대되는 이유입니다. MBC 뉴스 이규선입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이후 처음으로 강릉 하키센터에서 아이스하키 대회가 열립니다. 대한아이스하키협회는 오는 29일부터 31일까지 사흘간 제73회 전국 종합 아이스하키 선수권 대회를 강릉 하키센터에서 개최합니다. 이번 대회에는 연세대와 고려대, 강원대 등 대학 3개 팀과 한라, 하이원, 대명 등 실업팀 3개 팀이 출전해 국내 아이스하키 최강팀을 가립니다. 동계올림픽이 끝난 뒤 강릉 하키센터에서는 아이스하키 경기가 처음 열립니다. 포스파워 삼척 화력발전소 건설 부지에서 지하 동굴이 발견돼 이 일대 발파 작업이 중지됐습니다. 삼척시에 따르면 삼척시 정로동 산 71번지 포스파워 화력발전소 건설 부지 안에서 석회 동굴이 발견돼 문화재청에서 발전소 건설 공사와 석회석 채취 과정의 발파 행위를 중지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삼척시는 동굴학교와 관련 기업 공동으로 지하 동굴에 대한 기초조사 방안을 논의하기로 결정해 향후 결과가 주목됩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기념관 조성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강원도는 동계올림픽 대회 기념관 전시 연출 실시 설계와 제작 설치 용역 발주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올림픽 기념관은 50억 원을 들여 지상 2층 규모의 기록유산 전시 연출과 체험 영상시설 등을 조성해 2020년 2월 9일 올림픽 2주년에 개관할 예정입니다. 강원도는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해 올림픽 유치부터 준비 과정, 대회 개최 등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연출할 계획입니다. 양양군이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내년에 19개 관련 사업에 101억 원을 투입합니다. 양양군은 올해 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 용역을 마무리하고 내년부터 오는 2023년까지 5년간 187억 원을 투입해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을 추진합니다. 내년엔 27억 원을 들여 손양면 와리에서 삽존리 일대 116가구에 지방상수도를 공급하는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사업 등을 시행합니다. 삼척과 정선 산지에 땅 밀림 현상을 실시간 감시하는 무인 원격 감시 시스템이 설치됩니다. 산림청은 땅 밀림으로 인한 재난 발생에 대비하기 위해 삼척 근덕과 정선 열양 등 전국 25곳에 무인 원격 감시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